네,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테슬라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새벽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실적을 그래픽과 함께 확인하고 가시죠. 우선 실적은 예상대로 부진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낮아진 눈높이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매출은 19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 돈 27조 원 가량을 벌어들였고요. 매출과 EPS, 순이익 모두 전년비 크게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세부 실적을 보면 이 테슬라의 가장 주요한 사업부인 자동차 매출이 20조 원 나오면서 전년비 20%나 줄어들었고요. 다만 최근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사업 ESS 분야는 67% 급등하면서 이번에도 사업 확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기타 분야도 전년비 호조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실적 부진의 원인 이렇게 꼽았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 때문에 차가 덜 팔렸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할 순 없었겠죠. 숨겨진 이유가 어찌됐든 사측은 차량 인도가 부진했다라는 것을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또 모델 Y의 생산 라인 변경, 또 차량 평균 판매 단가를 인하한 게 이번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부진에 관세의 영향도 있었다 밝혔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급변하는 무역 정책이 테슬라를 비롯한 경쟁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점이 실적에도 타격이 있었다 말을 했고요. 또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사실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관세에서 좀 상황이 나은 편이다 말을 많이 했었죠.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 내용 밝혔는데요. 자신은 저관세를 선호를 하지만 관세는 대통령의 영역이라면서 그래도 우리가 관세에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 미국과 중국, 유럽에 대해서 보다 부합한 공급망을 갖추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자신들이 얼마나 벌 것인가를 예상하는 25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발표하겠다 했는데요. 역시나 관세와 같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죠. 바로 머스크의 도지 활동 그리고 테슬라의 계획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도지에 투입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에 5% 강세 마감했고요. 또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로이터가 출시 연기 보도를 냈던 저가형 모델 생산 일정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로이터의 모델 Y 저가형 제품 출시 연기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기존 모델과 비슷한 저가형 모델을 25년 상반기에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역시나 순항하고 있다. 올해 6월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시험적으로 운행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향후 미래 전망은 밝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중국이 히토류 자석 수출을 규제하면서 로봇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중국과 현재 협력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테슬라 실적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전에 나오셨을 때 월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지적해 주시기도 했었는데 테슬라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안 좋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나쁜 실적이 선반영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나쁜 것은 예를 들면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 최저입니다. 그리고 뭐 매출 총이익률도 자동차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도 2022년 이후에 최저고요. 사실은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선반영됐다는 것이 이번에 주가에 드러났고 바로 이어졌던 왜냐하면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했었던 1월 말에 있었을 때는 우선 재무제표가 공개됐을 때는 주가가 폭락했다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을 시작하면서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재무제표가 나왔는데도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완전히 시장이 이렇게 나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나빴지만
워낙 나쁠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큰 파고가 없었고 명확한 가이던스가 정말 저는 명쾌하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가이던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시장에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반응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먹구름이 조금은 있지만 불투명한 먹구름이 없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그래서 최고 정고점을 찍었던 때의 그 흐름은 사실은 펀다멘탈과 관계없는 기대치의 상승이었다라면 이제 드디어 펀다멘탈이 변화가 곧 시작된다는 것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에는 좋은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시장 기대치 눈높이가 낮았는데 그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정확해진 가이던스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머스크의 발언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부 업무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다음 달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면서 소위 말해 투자자의 심리를 좀 녹였죠.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뭐 데나 아이브스도 이 부분이 제일 가장 필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했는데 정말 스토리텔링의 귀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더지에서 특수 공무원에 위치이기 때문에 특수 공무원은 1년에 150일밖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50일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해야 될 초반에 세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수장이 해야 될 일은 더지가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짜는 거였다면 오늘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할 일은 거의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거기서 이제 임기도 다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물러나서 테슬라에 집중하는데 마치 이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좀 더 테슬라에 집중을 5월부터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지로부터의 사실은 철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또 실질적으로도 테슬라에게 좀 더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는 네. 거기 때문에 저런 말이 또 거짓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줬다는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도 관세 부분은 대통령의 영역이고 정부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테슬라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먹구름은 관세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오늘 좀 요약 부분에도 좀 자세히 설명했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에너지 부분이 많이 성장을 했죠. 에너지 부분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에너지 부분은 두 축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우선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메가팩이라고 하는 ESS 생산 기지가 있죠. 여기에서 쓰이는 배터리 100%는 CATL 거 중국 겁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관세가 붙었겠죠. 그런데 보통 이 ESS의 매출은 메가팩의 매출은 생산할 때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것이 막 배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그곳에 설치가 완료되면서 돈 지불이 될 때 그때 매출로 잡힙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1분기에 매출이 잡힌 것은 작년에 생산된 것들, 올해 1월에 생산된 것들 정도가 매출로 잡히는 거고 2월, 3월 그리고 4월에 생산된 것들은 아마 천천히 2분기나 3분기에 매출이 잡히겠죠. 그럼 2분기에도 좋은 매출이 잡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실상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닝콜 대화에서 CF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관세에서 LFP 배터리의 중국산 배터리가 유지된다면 사실 미국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수익률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3분기 부분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은 상하이에 있는 메가팩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해서 100개의 메가팩을 생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램프업,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멈추더라도 상하이 공장이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그러니까 생산량이 훨씬 미국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메꿔주면서 보완해주면서 매출을 이어갈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더블로 묶어가지고 에너지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는 조금은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고생했으니 요 LFP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세는 계속 유지하지만 우리 스마트폰을 애플에서 예외해 주는 것처럼 이 에너지 부분은 예외해 주겠다고 선언해 준다라면 이건 매우 좋은 소식으로 전환되겠지만 관세의 위험성은 특히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남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머스크는 오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시일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머스크만 얘기했다라면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한 2달 또 연기가 됐을 텐데요. 우선은 X.com에 있는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6월을 재차 확인했고 네. 이번에 실적 발표에 있는 이 PDF 문서에도 저는 눈으로 확인했는데 6월 달에 확실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어닝콜에서도 CFO도 6월 달이라고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6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6월 달이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우리 흔히 말하는 사이버캡이라고 작년 10월 10일 로봇대회에 공개됐던 대단히 문도 막 열리고 핸들도 없는 스티어링 휠도 없는 이러한 차가 이번 6월 달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Y가 된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똑같다. 모델 Y가 10대에서 20대 정도가 텍사스 오스틴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확대될 것이고 네. 실제로 우리가 작년 10월 10일에 보았던 이 사이버캡은 내년부터 대량 생산돼서 배치될 거다. 왜 늦어지는가? 그것도 관세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우선 올해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면 버전 14가 FSD 버전 14가 나올 걸로 보고요. 이건 6월부터 확실하게 오스틴부터 될 거고 점차 미국의 다른 도시로 올해 말까지 크게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어닝콜에서는 또 뭐 한 2만 마일을 인간의 개입 없이 지금 벌써 테스트를 마쳤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준비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고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는 서비스는 지금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중국의 바이두의 아폴로 고라든지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레이더하고 라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카메라 없이 상업용으로 하는 것은 인류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전체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 다음날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슬라 소유주들은 북미에서 누구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감독은 안 됩니다. 비감독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한숨 자거나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수 받은 허가 차량에만 이제 되는 거지만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소유자들이 그래도 만족감은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감독해야 되지만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손 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비전 중심에서의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은 그 차량의 판매에 마케팅 효과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매출의 증가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전으로만 하는 카메라로만 하는 인류 최초의 상업용 자율주행이 6월에 시작된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도 가야 되는데 TV도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와서 이걸 지켜볼 거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 이건 숨길 수도 없고 지금 테슬라도 이미 비감독하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했어요. 테스트를 완료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한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고. 근데 6월 달부터 하는 건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주가는 내려갈 것이고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면 대단히 스페이스 X의 이 로켓을 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저가형 모델 Y의 출시 시점입니다. 3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분명히 관세 영향도 있을 텐데 출시 시점 어디로 보십니까, 센터장님? 저는 문서에도 6월로 잡혀 있습니다. 문서 저는 사실 늦춰질 거라고 봤거든요. 한 7, 8월로 늦춰져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모델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는 이번 어닝콜에서도 저가형 모델 Y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뭔가 모델 3와 모델 Y의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불투명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대가 $30,000 미만이라는 거죠. 중저가 차량이라는 거고 이 중저가 차량은 어디에서 중요하냐? 지금 경쟁이 치열해진 중국에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저가 차량을 선호하는 유럽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시면 특히 유럽에서의 판매량들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6월 말에 만약에 본격적인 양산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선 생산이 시작되면 이 모델을 언제 공개하겠습니까? 예약 판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 달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5월 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빠르면 2주 이후, 늦어도 3주 이후에는 테슬라의 차량이 예약 판매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볼 때 저거는 나도 사고 싶다. 근데 저기에 FSD 버전 14가 들어가서 자율주행도 된대. $30,000 미만인데 이러면 엄청나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꼭 모델 Y나 모델 3가 아니더라도 $30,000 미만 차량에서 인간이 비감독화해서 이 차를 사놓으면 내년에는 완전히
이 비감독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라면 네. 허가가 연방 정부 허가가 떨어진다라면 이 차량은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날개를 돋친 듯이 저는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것의 상품의 매력도가 평가가 되고 이미 또 몇 번의 유튜버들이라든지 언론사에서는 시험 주행을 할 거고 그러면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면 대단히 테슬라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판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요. 대단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지금 쌓여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뭐 책도 쓰셨고 앞으로 이제 테슬라와 관련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의 리스크는 당연하게 CEO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CEO 리스크가 가장 크고요. 네. CEO 때문에 사실 성장하는 부분도 절대적으로 크고요. 그리고 그것만큼 사실 애플도 사실 가장 두려웠던 건 스티브 잡스의 죽음 이후에 예를 들자면 네. 애플이 어디로 갈지를 걱정을 했었지만 나름대로 탄탄하게 갔던 것처럼 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사실은 테러의 위험성,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또 개인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미국 기업들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극복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경로상으로 볼 때 이미 가장 중요한 결정인 자율주행에 대한 결정과 휴머노이드 생산에 대한 결정들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의 어떠한 성장 궤도 면에서는 저는 테슬라에게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또 CEO에 대한 불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이루어졌죠. 네, 네. 저는 그것도 언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저희가 소비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데몬스트레이션 또는 시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는 이것은 항상 과잉 대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었으면 이것이 정말 민이다. 소비자의 정말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위 자체가 100% 저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의 테슬라에 대한 반감만큼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감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효과는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충분히 합리적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기는 일시적인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위기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뭐 SK 하이닉스 투자하고 삼성전자 투자하면서도 그 각각의 회장님이나 대표님들이 막 부통령 선거 나가고 대통령 선거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에서는 당연하게 일론 머스크가 그냥 정치에 관심 가져서 X닷컴에 글은 올려도 네. 제발 일은 테슬라만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CEO가 어찌 보면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센터장님만 보면 테슬라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테슬라 주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주가가 올해 최저치까지 좀 근접을 했었어요. 월가에서도 테슬라 주가를 가늠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시 조건이 네. 악화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떨어져서 심지어는 $200 밑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네. 다 거시 조건입니다. 거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FSD가 텍사스에서 시작하는데 대실패를 만들어내면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조건만 아니라면 즉 관세 전쟁에서 중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하고 관세 협정이 맺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파워를 괴롭히지 않고 좀 이런 식의 거시적인 조건들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안 가고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어떤 위축에서 다시 경기 회복을 한다라면 전 테슬라에게 거침없는 성장의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왜? 네. 신차가 판매가 많이 될 것이고 이 FSD가 버전 14로 가면서 미국에서 어떤 상징적인 어떠한 기술의 진보와 이것에 따른 마케팅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여줬지만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을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는 프리먼트 공장이 사진으로 이번에 어닝콜에서 실적 발표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대단히 3세대 옵티머스의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5,000대가 생산돼서 5,000대는 실제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0대가 공장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모으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옵티머스의 지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사실 테슬라가 지금 FSD를 발전시켰던 것도 그만큼 전 세계에 팔린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데이터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휴머노이드 기업도 5,000대를 생산해서 공장에서 심지어는 피규어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이런 차들을 지금 BMW 미국 공장이나 벤츠 공장에서 또는 현대가 계획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5,000대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5,000대 규모에서 공장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옵티머스의 지능이 진화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터치다운하는 즉 이 휴머노이드의 실용적인 시장성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먼저 테슬라가 터치다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내년 4월 저는 뭐 단기 주가는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1년 안의 주가는 대단히 상승의 여지들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년으로 시야를 넓혀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어쨌든 빅테크들의 이번 주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는데 곧 알파벳 실적도 나올 테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선 알파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대 2로 수익을 구별하자면 8이 광고고 20이 클라우드 서비스죠. 네. 그리고 아마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단히 높게 성장을 하게 나와서 전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있는 뭐 반독점 소송이 이거는 결과가 나오려면은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것이 주가에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시장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아마존의 검색 시장 점유율입니다. 네. 작년 10월부터 해서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에서 처음으로 89.25%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88%까지 내려갔거든요. 바로 챗GPT 검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마존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건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죠. 네, 드디어 네. 한국도 최근에 물론 이건 한국은 서베이이긴 합니다만 서베이를 통해서 한국의 검색 시장 5위 업체 즉 1위가 네이버고 2위가 유튜브이고 3위가 구글. 사실 유튜브가 구글 합치면은 네이버를 제꼈습니다. 그리고 4위가 인스타그램이고 5위가 지금 챗GPT가 등장을 했거든요. 검색 서비스로요. 이러한 챗GPT의 검색 서비스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구글의 1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광고 매출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또한 AI를 통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광고주들이 되게 선호하는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매출은 실적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알파벳의 실적은 나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은 분명히 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챗 GPT의 등장으로 중장기 성장성은 좀 위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인텔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CEO 체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실적 발표인데 시장 기대치가 지금 워낙에 낮습니다. 관전 그렇죠. 포인트와 실적 전망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지금 3분기 연속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네. 안 좋죠. 그래서 이번 4분기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작년만 해도 10년 만에 최저의 매출을 기록하는 최악의 사태가 지금 인텔에서 발생하고 네, 네. 있고 이것이 CEO 교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CEO가 교체가 됐으면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매출 자체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가이던스에서 정말 파운드리 지금 생산 부분에서 지금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이 TSMC와 같이 한다 또 혼자 한다 부분인데 명확하게 앞으로 파운드리 부분에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엔지니어 컬처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겠다. 즉 네. 죄송한 얘기지만 MBA 출신의 이러한 재무를 중심으로 하는 회계 이 매니저들을 대거 엔지니어로 교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교체가 됐고 어떻게 인텔이 앞으로 이런 엔지니어 중심의 기술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가이던스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인텔의 주가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주목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무조건 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입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은 원래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는 없죠. 1분기라는 건 시즌별로 해서 가장 1년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시기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트럼프의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기죠. 분기이기 때문에 저는 1분기 실적은 다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의해서 기업의 펀다멘탈은 좋아지고 있지만 네. 지금의 가장 큰 먹구름은 거시경제적인 조건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관세 정책에 의한 효과는 2분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리버레이션 데이가 4월 5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더욱더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 1분기 실적은 여러분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하고 파월의 갈등이라든지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하고 미국의 30년 국채라든지 이러한 전체 거시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중 갈등과 같이 이런 거시적인 환경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다.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